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생활 상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경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애플 통증병원의 데이빗 홍 원장님을 모시고요. 통증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플 통증병원을 잠깐 소개하고요. 그리고 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4-06 노던 블러바드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이죠? 네, 718-358-4080, 718-358-4080번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우리 애플 통증병원의 데이빗 홍 원장님을 모시고요. 오늘 통증에 관한 거, 특별히 애플 통증병원은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여러분 FM877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빗길 오시는데 운전 뭐 별일 없으셨죠? 네, 좀 조심해야 되긴 한데. 네. 우리 그 비즈니스 아워가 요즘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10시서부터 6시 준비 중인데 더군다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들은 손님들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다 환자분들이신데 어떠세요? 날씨가 조금 안 좋을 때는 네.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네. 전체적으로 너무 요즘에 뭐 허리케인 같이 비가 많이 오고 막 바람이 불어갖고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도 다 집에 계시고.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좋으시면 더군다나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환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참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애플 통증병원은 견뎌오셨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어쩌다 그랬는데 저도 조금 지겨워요. 이제 코로나 얘기는. 네. 그런데 뭐 다들 힘들게 일하시고 네. 하시니까 네. 결국에는 뭐 끝에 빛이 보이겠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프러싱 병원뿐만 아니라 맨하탄에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다른 곳도 32가예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병원이 맨하탄 32가에 있고 그리고 웨스트체스터 스칼스델에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하나 있습니다. 네. 뭐 보통 다 이렇게 교통사고 보고 뭐 일반 보험하고 뭐 메디케어 환자분들도 많이 보세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카이로프랙터 전문의시잖아요. 네, 환자도 치료하시면서 직접 일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 세 군데의 병원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행정적인 일서부터 또 우리 직원들 보수 챙기는 것까지 일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수고세요. 어떠십니까? 저보다 뭐 직원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죠. 네. 일하시니까 또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애플 통증병원 원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아주 젊어 보이시고 아주 패셔너블하게 멋지게 비 오는 날인데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오셨습니다. 그래요? 카메라 없죠? 네. 더군다나 오늘 첫 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기 때문에 비록 듣는 소리로 만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 대한 또 환자분들에 대한 그런 예의와 그리고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예쁘게 차리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소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목소리 좋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네, 아주 좋으신 목소리로요. 오늘 통증에 관한 거, 그리고 애플 통증병원은 다른 병원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마음껏 홍보하시고 네,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변호사님이 아니라 닥터 선생님으로서 보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한 15년, 16년 동안 교통사고만 봤기 때문에 제 경험담이나 뭐 이렇게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많은 게 좀 있으니까. 네, 그러시죠.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 불러야 되나,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요즘에 이 경찰이 안 오잖아요. 네. 전화해도 뭐 안 오고, 두세 시간 기다려도 안 오고. 네.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해지기도 했지만 경찰이 안 오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우선 첫째로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경찰을 아무래도 부르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완전히 미세한 사고면 안 불러도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사고 나셨으면 경찰에 불러도 되는데 네. 이제 경찰분들이 안 오신다는 점. 근데 뭐 1시간을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온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프시다고 느끼시면 경찰한테 전화했을 때 나 조금 아프다. 네. 그러면 5분 안에 옵니다. 경찰이.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선 앰뷸런스도 같이 오고 뭐 앰뷸런스에서 이제 얼만큼 다쳤는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네. 그렇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안 가셔도 돼요. 네. 앰뷸런스가 와서 그냥 체크업만 하고 네. 나는 병원 안 가겠다 그러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경찰이 10분 안에 오죠. 네. 그렇게 빨리 오는 방법은 하나고 사고 났을 때 굳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리포트 작성해야 되나 안 작성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가고 있었는데 빨간불에 서 있었는데 뒤에 차가 와서 쾅 하고 받았어요. 저 네. 뒤에 차가. 네. 그래갖고 딱 내려서 봤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뭐 백인인데 나와서 미안하다. 내가 뭐 못 보고서 너 차를 잘못해갖고 쳤네.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라. 미안하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네. 그래서 경찰을 부르지 말고 오케이. 그럼 부르지 말고 우리 인슈런스만 바꾸고 네. 나중에 이렇게 하자. 그럼 그 사람이 내가 다 내 보험에다 얘기해서 차 고쳐줄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험증만 서로 카피하고 우선 갔어요. 네. 며칠 지나서 저희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얘기하기를 너가 뒤로 차를 백업하다가 자기를 쳤다. 네. 참. 그렇게 네. 나중에 증언을 해서 네. 결국에는 제 차 고치는 것도 제 보험으로 고치고 네.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어쩔 때는 경찰 부르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그렇군요. 경찰 부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경찰의 리포터가 그만큼 어떤 그 세르머니를 한다든지 변호사님들이 일하시기에 아주 참 필요한 것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경찰을 그럼 부르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뭐 세르머니나 뭐 이런 것들은 변호사님 상담이니까 네. 저희는 그쪽에는 얘기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근데 뭐 치료하는 거에서도 네. 경찰 리포트가 있고 이렇게 사고가 났고 뭐 이랬다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더 치료하는데 더 유리하고 더 네. 좋고 네. 저희가 치료 드리는데도 더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을 부를 수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예. 그 다음 단계로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고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병원을 가야 되나 안 네. 가야 되나 예. 사고 났는데 조금 뻐근하긴 하는데 이걸 병원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해요. 병원 가시는 거 안 가시는 거는 만약에 머리가 아프시거나 네. 울렁거리시거나 네. 토할 것 같거나 뭐 좀 이렇게 다리나 손이나 이렇게 저린 게 있거나 네. 뭐 당연히 피나거나 네. 그러면 가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빨리 가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머리만 너무 아프다. 네. 그래도 가세요. 네. 만약에 뇌졸중이라고 들었으면 이렇게 머리에서 피가 만약에 고이면 네. 지금은 머리만 띵하게 아프고 막 골치가 아프고 그러시다가 네. 그냥 집에 가셨다가 뭐 주무시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특히 머리가 막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나 그러신 경우에는 꼭 임벌주스를 가셔서 네. 이걸 하셔야죠. 네. 검사를 받으시고 뭐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병원도 다들 꺼려갖고 안 가시는데 네. 많이 안전해졌어요. 그렇죠. 이 병원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 없을 텐데요. 네. 아마 음식점 가서 밥 먹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으시고 네. 그런 걸 좀 하시는 것도 네. 그 병원비는 어차피 교통사고에서 다 처리되는 거니까 네. 본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가 막 났을 때에는 내 몸에 별 이상이 없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통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나셔서 어떤 분이 뭐 팔이 부러졌다, 다리 부러졌다 네. 그러면 간단해요, 오히려. 그렇죠. 뭐 입원해서 뭐 이렇게 팔에다가 캐스트를 하고 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뼈가 아무르면 됐다. 근데 이게 통증이라는 게 이제 허리나 목이나 뭐 이런 게 통증이 오면 지금도 아프지만 뭐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도 다시 그렇죠.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다가는 차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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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이제 아주 통증이 내 몸에 직접 오게 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프랙처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피가 난다든지 그러면은 뭐 이머전시룸으로 가든지 의사 선생님을 당장 찾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그냥 미적거리다가 폴리스도 못 부르고 또 병원도 안 가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라고 해도 그때라도 그래도 당장 병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어쨌든 뭐 30일 안에 다 아프시다는 네. 것만 의사만 보시면 네. 그 치료는 언제나 가능하시니까 네. 그거는 뭐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저희 환자분이 한번 오셨는 제가 아시는 분이 네. 환자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왜냐면 환자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는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 사이였는데 길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네. 근데 이 학생이 한국에서 온 지 한 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길 가다가 차에 퉁 쳤는데 넘어져서 뭐 이렇게 팔꿈치 좀 까지고 네. 그랬는데 자기는 창피하니까 버떡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그렇죠. 왔대요. 아이고 어린아이가 친 참. 사람은 너 괜찮니 병원 갈래 그랬더니 나 괜찮다 그러고서 네, 툭툭 그렇습니다. 털고 맞아요. 집에 왔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까졌니? 그러니까 나 차에서 넘어져서 그랬다 그러고 네. 말았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한 일주일 넘게 집에서 끙끙 앓았죠. 아이고. 여기저기 골병 참. 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친 사람도 못 찾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이거는 네.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았죠. 네. 이게 그렇군요. 골병이라는 게 그때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아도 네. 나중에 계속 아플 수가 있으니까 특히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뭐 여기저기 쑤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날씨에 관해서도 굉장히 우리의 몸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허리나 뭐 아프신 네. 분들은 날씨 찌뿌둥하다 그러면 무릎 네. 아프시다, 뭐 허리 아프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없었던 두통도 조금 있는 듯하고 일단 또 심적으로 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아픈 것 같고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뭐 귀도 좀 아픈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으로 봤을 때 의사 선생님도 아프세요? 저희 똑같이 아프죠. 많이 아프세요? 뭐 사람인데 어떻게? 네,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이 자기 잘 머리 못 자르듯이 네. 저희도 뭐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아유, 그렇구나.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그런데 그 초기 대응 단계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또 안 온다. 이럴 경우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 액시던트가 났는데 이것을 프루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경찰이 오죠. 부르면. 오래 기다리셔야죠. 오죠. 네.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만약에 너무 못 기다리겠으면 네.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네. 나 조금 아프다. 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아프다. 조금 그러면 아프다. 금방, 내가 좀 다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10분 안에 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 경미한 것 같다. 사람의 어떤 뭐 인체의 인주리 같은 거 다친 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들도 좀 늑장을 부리네요. 안 오죠. 안 옵니까? 네. 어쨌든 좀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낫다. 그럼 폴리스가 오고 안 오고에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실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꼭 응급실을 가야 합니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메스꺼움이 있다든지 보미팅이 있다든지 네. 그렇죠. 울렁거리다든지 토한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상하게 머리가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가세요. 네. 가는 게 좋군요. 응급실 비용은 따로 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 거기서 다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 안 하셔도 되고 그거 걱정 안 하시고 가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응급차가 왔었을 때 앰뷸런스 비용이라든지 또 병원 간비, 뭐 진료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어디서? 교통사고에서 지불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개인 부담을 내실 필요 없으시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거기서 다 지분이 되니까 본인이 부담하실 거는 전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사실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교통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의사 선생님을 봐야 하는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전문 의사를 만나야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좋은 의사 선생님들 많으세요. 치료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 교통사고라는 게 조금 보통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틀린 게 치료도 치료지만 이 분이 이만큼 다쳤다는 걸 최대한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진짜 잘해주세요. 잘해주시고 뭐 퍼펙트하고 그래갖고 한 대여섯 번 치료했는데 다 낫다. 좋죠. 그렇지만 교통사고는 또 이 증거가 이만큼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다쳤고 내가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그 증거 그런 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통증병원 하는 데서는 그런 게 더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더 오래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이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프다 그래도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게 지금 아픈 것보다 나중에 아팠을 때도 처리가 될 수 있게 그거를 증거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응급실을 갔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그 병원 측에서 별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검사를 했겠죠. 응급실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내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문 통증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세요. 그렇습니까? 자, 우선 응급실의 역할은 이 사람이 왔을 때 생명의 위험이 있는지 이 사람이 당장 죽을 병에 걸렸는지 당장 아니면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지 당장 수술해야 되는지 당장 피가 철철 흐르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치료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 그대로 응급치료.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여기 아프고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아무리 이렇게 많이 아파도 이거는 이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응급실에서는 어느 정도는 오케이 우리가 할 거는 다 했다. 이제 퇴원해도 된다. 나가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는 이제 허리 아프다. 나 허리 아파하고 뭔 일을 하겠어. 그건 응급치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무리 이 응급실에서 괜찮다. 너 이제 끝이다. 이래도 이거는 끝이 아니죠. 이거는 거기서는 이렇게 통증을 관한 거는 신경을 쓰긴 쓰지만 거기 전문 분야는 응급이에요. 사람 살리고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공부는 안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죠? 응급에 관한 환자가 아니라는 뜻이지. 앞으로 진행될 통증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통증에 대한 치료에 관한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통증병원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렇다면 이제 환자가 다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이 통증 치료부터 시작을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좀 기간을 두고 통증 치료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많이 다쳤을 때요.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는데 뭐 머리가 너무 아프시고 네. 막 너무 이렇게 힘드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의사나 아니면 분들이 판단을 하고 네. 이게 통증 범위를 벗어나서 수술해야 되나 급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판단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머리 CT를 찍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에서 피가 흐르나 이렇게 밖으로는 안 흘렀지만 뇌 네. 안에서 피가 고여 있나 그럴 때 골치가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찍고 그러고 만약 이게 심하지 않다 그랬을 네. 때는 이제 통증 치료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저희도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보내시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심하게 막 여러분이 못 걸으신다든지 네. 당장 수술이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네. 내 피가 고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그냥 통증으로 치료하겠다, 네. 한의학으로 치료하겠다. 이건 바보죠. 그건 네. 저희 범위에서 떠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느 만큼 이제 급한 상황들을 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수술을 받을 것도 받기도 하고 우선 응급 대처를 받고 난 후에 애플 통증이 리해빌리테이션 그 재활도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만큼 좀 위급 상황이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 통증병원을 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교통사고 한에서는 네. 교통사고 한에서는 교통사고 통증병원이 제일 적합합니다. 네, 교통사고 통증병원. 네. 저희 병원이 아니더라도 네. 더 가까운 데 가시더라도 네. 꼭 통증병원을 전문히 하는 데서 좀 어떻게 보면 통증병원이라는 게 좀 허술한 것 같은데 네. 이 치료나 뭐 이런 걸 뭐 보장을 100% 못 해드리는 것보다 네. 이 다쳤다는 걸 증명하는 거, 네. 증거를 남기는 거, 네. 그거 한에서는 통증병원이 제일 잘하고 있죠. 그렇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환자의 스케줄에 따라 그리고 다친 정도에 따라 이렇게 전문의가 잘 진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그 메디컬 기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통증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우선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애플 통증병원의 데이빗 홍 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데이빗 홍 원장님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환자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를 진단하시고 어떤 통증 치료를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치료 단계요. 네. 치료 과정 단계. 우선 오시면 저희 의사 선생님 먼저 진찰을 하시고, 네. 이렇게 어디 아프고 뭐 이렇게 진찰을 하시고 어떤 치료하는 거는 통증병원 다 똑같겠지만 네. 한의사, 물리치료, 뭐 카이로프락터 이렇게 다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계속 정형외과하고 페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통증의학과 의사님 정기적으로 보고, 네. 우선 오시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이 많이 아프셔서 일을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닥터스 노트를 써줘서 네. 석 달까지는 이분의 주급을 이 교통사고에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까? 네, 내가 아파서 일을 못 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 직장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교통사고에서 일을 못한 만큼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네. 신청해드리고, 네. 만약에 아프셔서 일 못하실 경우에,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증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멀어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트랜스포테이션을 교통사고에다도 신청을 하시면, 네.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40불씩 이 차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걸 또 해드리고,
보통 이 치료 기간은 뭐 환자분 얼만큼 다쳤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저희는 뭐 이 보통 병원하고 통칭병원하고 틀린 점이 보통 병원에서 뭐 이렇게 이거 저거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뭐 이렇게 괜찮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치료하시고 이분이 만약에 1년이나 2년 있다가도 허리나 목이 아플 수 있다. 네. 이거를 꼭 오픈해놓고 끊을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은 이 병원의 의사한테 갔을 때 이 사람 다 낫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이분이 1년 있다가도 또 허리가 아플 수 있다. 2년 있다가도 또 허리가 아플 수 있다. 목이 아플 수 있다. 이거를 오픈해놓죠. 네.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 보상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에 통증병원에 환자가 갔었을 때에 우선 진단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뇌라든지 아니면 뭐 허리, 목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여러 가지 다른 기관으로 뭐 캐스캔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MRI를 찍을 수 있는 병원으로 소개하고 그런 모든 어렌지도 다 통증병원에서 해주시는 겁니까? 네네네, 물론이죠. 네. 저희가 네. 환자분이 뭐 이렇게 여기 어포인트먼트 한다, 저기 어포인트먼트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스텝을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MRI 찍고 뭐 머리 아프시면 CT 찍고 이 의사 보시고 저 의사 보시고 그러고 다 저희가 스케줄에 잡아드리고 네.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환자분 뭐 신경 안 쓰셔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통증 병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 관련된 그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다쳤다라고 하면 뭐 안과, 그 다음에 뭐 피부과, 그 다음에 뭐 내과, 또 혹시 수술이 필요할 그런 환자라고 하면 어떤 서전 이런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곳까지로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네,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오가나이즈를 해 주시는 거죠 통증병원에서. 그럼요. 네, 그렇습니까? 정형외과 꼭 그런 분들은 저희 병원 자체에서 와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밖으로 안 가셔도 그렇군요. 되고 다른 스페셜티 뭐 치과, 네. 이빨을 먼저 조금 다치셨다, 네. 뭐 아니면 뭐 안과를 가신다, 다 그 교통사고 안에서 그게 포함이 돼 있고 네. 다 커버가 되는 거니까 네. 문제 없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으세요. 네. 교통사고는 보통 이 치료에 관한 거는 거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습니까? 말이냐면은 네. 보통 일반 보험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것들, 네. 아니면 일반 보험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 뭐 제한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라도 교통사고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비용이나 이런 거에 속해 절제가 받지 않고 네. 리밋이 없이 그냥 아무 의사나 쉽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이 꼭 뭐 어깨만 다쳐라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눈도 다칠 수 있고 또 뭐 귀도 다칠 수 다치고 있고. 이도 다칠 수 있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럼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치료와 모든 진단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다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신경외과도요. 신경외과도 그렇죠. 어떤 분은 사고 나셔서 나 이제 운전하기 불안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느낌이 또 누가 나 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운전 못하겠다. 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 상담도 받을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네, 예, 그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부분 이 교통사고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로 인하여 운전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신과 닥터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한국분 환자들 중에서 또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분 환자들 중에서 이 정신과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 카이로프랙틱 의사 선생님으로 봤었을 때에, 이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죠? 한국 분들, 네. 특히 예전 분들이 생각하신 게,
정신의사를 봐야 된다.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보냐. 맞습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예. 그게 관념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과 의사 상담받는다 그러면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네. 이렇게, 운전할 때 불안하고, 아니면 네. 길 걸을 때 불안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만 그때 사고 나면, 손발에 막 이렇게 땀이 나는 것 같고, 네. 좀 불안증만 생기고, 뭐 이런 것만 있어도 충분히 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죠. 이거를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신과도 두 종류가 있죠. 사이콜로지가 있고, 사이카이트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한 분은 이 정신 이상에 대해서 약을 처방해주고 약물로 치료하는 의사고, 네. 한 분은 이렇게 상담으로 통해서 네. 내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내가 기분 나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푸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하고 얘기했을 때 술 한잔 하면서 내가 고티민이 있는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푼 얘기를 막 한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슷한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죠. 친구들은 안 들어주고 싶은 얘기도 네. 이 사람은 다 들어주고, 네. 그 얘기하는 것 자체로서 이제 많이 이게 위안이 되고 풀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신의사라 그래갖고 미친 사람이 간다, 이런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 간다. 틀립니다. 네.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제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받는 이런 심적인 불안과 그런 스트레스, 이런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서 나의 어떤 정서적인 면을 진단시켜 보고요. 또 이렇게 하는 과정도 내가 팔이 부러졌을 때 아니면 피가 났을 때 이렇게 피지컬리 받는 그런 부분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다니면서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정신과 닥터도 이럴 때 한번 가서 상담하면서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통증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물론 비용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기간도 치료 기간도 한시적일 것 같고요. 또 한시적인 어떤 치료 과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보통 보험회사에서 정해주나요? 그 기간은? 정해주는 시기죠.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 치료하시면 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한번 지정해주는 의사한테 가서 진찰 한번 받아라. 네. 그렇게 지정해주고 이제 네. 물론 그 의사들은 보험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은 딱 5분 정도 보고 너는 치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진단이 대부분 그렇게들 나오죠. 네, 대부분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사들은 어차피 5분 안에 환자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몇 개월씩이나 치료했는데.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이후로도 치료하셔도 나라에서 치료해주는 의사 편을 들어서 네. 치료비가 또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렇군요. 네네. 지정해주는 만큼만 치료해자. 이 사람들이 얼만큼 다쳤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보지도 않고 그걸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죠. 몇 분 만나서요. 그죠? 네. 손 들어보세요. 어깨 왼쪽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렇죠. 금방 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보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통증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계속해서 치료했고, 가장 잘 알고, 이 환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예.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치료 규칙적으로 열심히 받으러 다니는 것이 제일 모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선 정기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 게 좋죠. 네. 보험회사에서 환자분들을 봤을 때 어떤 분이 많이 다쳤고 어떤 분이 덜 다쳤고 그 판단은 네. 보험회사에서 그 환자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는 치료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이 한 달 치료하신 분하고 어떤 분이 한 서너 달 치료하신 분하고
이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다친 거겠어요. 네. 오래 치료하신 분이 더 많이 다치신 분이죠. 네. 네. 질문인데요. 통증병원을 다니다가 이제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었는데 다시 이렇게 통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통증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지요? 물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자비로 그때는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통증병원은 저희 병원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통증병원은 한번 치료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있다가 그래갖고 아프다. 네. 내가 와서 좀 치료도 받아도 되냐 그랬을 경우 대부분은 오세요 하세요. 네. 거기서 이제 이제 치료비가 안 나오니까 치료 못 합니다. 그런 통증병원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에 치료하셨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네. 다시 보험회사에서 이게 치료비가 안 나온다 그래도 걱정하고 마시고 네. 꼭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통증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 또 일단 어쨌든 교통사고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초이스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그 환자를 다루시고 또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다라고 간과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하실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변호사 문제. 네. 어쨌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물론 통증병원 똑같고 찾으실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꼭 찾으셔야 되고.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음식점이라 그래갖고 다 똑같은 음식점이 아니고, 짜장면이나 짬뽕 먹고 싶을 때는 중국집을 가셔서 드시고, 갈비를 드시고 싶을 때는 갈비 전문적으로 갔듯이. 네. 변호사도 상법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임의법 잘하는 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고. 네. 통증병원 같은 경우에도 통증병원은 통증병원만 하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적합하죠. 네. 그러면 뭐를 잘하는지. 이 집은 짜장면 잘한다. 네. 짜장면 먹고 싶으면 글로 가듯이. 네. 딱 찾으셔갖고 거기를 찾으셔야죠. 네. 어쨌든 전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통증병원에 들어오시면 통증병원에서 여러 가지 그 변호사님들에 대한 어떤 정보와 이런 또 스페셜티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그 변호사를 소개하는 거는 네. 불법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변호사를 선임을 했대요.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이런 통증병원을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이런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변호사가 딱 한 통증병원을 가라는 거는 옳지 않고요. 네. 그것도 조금 불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기가 이제 모르겠으면 인터넷이나 찾아볼 수 있는 친구나 다른 분들이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자기가 광고나 이런 걸 봤을 때 찾아가는 건 좋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변호사가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물론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원래 그거 자체도 또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형외과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젝션을 받아야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은 통증병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증병원에 연결되어져 있는 스페셜티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치료에 관해서는 모든 거는 통증병원으로 한해서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정형외과 모시고 뭐 주사 맞는 데 모시고 뭐 이렇게 가시는 거는 네. 저희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시고 그쪽에서 가시는 대로 보내는 거는 정확하게 하시고 네. 저희 환자 중에서도 주사 맞으시는 분 다이섹트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좀 디스크 이 치료에 관해서는 굉장히 효과 있는 네. 다이섹트미도 있고 PRP 그러니까 줄기세포 주사 보통은 일반 보험으로는 전혀 비싸서 할 수 없는 치료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 주사거든요. 네. 웬만한 보험은 그거를 커버를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로는 그게 또 커버가 되고 저희 병원에서는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 줄기세포 주사도 놔드릴 수 있고 네. 만약에 정형외과가 필요하시면 정형외과 저희 앞에 모시고 뭐 수술이나 그런 건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네. 그 환자분의 강도에 따라서 맞는 거에 따라서 네. 모든 환자들이 너 이렇게 다쳤으니까 찢었으니까 MRI에서 이상이 있다 이거 수술해라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죠.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네. 했을 때 옵션이 이게 수술이 있고 주사가 있고 뭐 줄기세포 주사가 있고 이게 주사가 있고 뭐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했을 때는 이만큼 조금 오래 걸려갖고 나으실 거고 이런 치료했을 때는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인젝션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저리 수술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렌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수술 받으러 가기 전후에 모든 이런 그 트랜짓에 관한 서비스도 통증병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 트랜스에 하시는 것들 다 해드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환자분이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거지 네. 경제적으로 뭐 들어가시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주사 맞는 거는 주사는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네. 에피도라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주사는 큰 효과를 많이 못 보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더 나아서진 게 다이섹트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상담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네. 맞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활상담 오늘은 164-06 노돈 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는 애플 통증병원의 데이빗 홍 원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전화번호는 718-358-4080, 718-358-4080. 각종 물리치료, 또 마사지 치료, 아쿠펀칭, 침술, 또 카이로프랙틱, 척추 교정 지압 요법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 애플 통증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페셜한 트리트먼트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아마 이게 끝 질문 같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제일 잘났다. 네. 그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 만약에 못하시면 주급받을 수 있는 거 신청해 드리는 거,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차비가 들었을 때 40불씩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신청해 드리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중에 이 치료를 다 끝나고 나서도 최대한으로 이 분이 1년이나 2년 있다가도 아플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 네. 그런 것들 다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조심하실 거는 사고가 났다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막 알리고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고. 네. 왜냐면 나 사고 났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이럴 텐데, 그거는 뭐, 그냥 보통 변호사나 의사나 그 환자분 세 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습니까? 왜냐면 딴 사람이 봤을 때, 저 친구는 부러지지도 않고 피도 안 나는데 왜 소송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나중에 보상금 받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시고. 네. 저희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아프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공짜로 치료를 해드리시니까. 네. 그거는 상관없이 오세요. 네. 역시 데이빗 홍 닥터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참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또 유머러스한 감각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광고해 주셔서. 네.